당신은 아직 에너지가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몸도 그럭저럭 잘 돌아가는 것 같고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자위를 해왔지만 아무 문제 없었어. 하지만 천천히, 그리고 모르게 몸은 다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조용한 변화를 차분하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주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60세 이상 남성들에게 아주 깊이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바로 자위가 전립선에 주는 영향. 그리고 왜 많은 남성들이 그 신호를 무시하다가 결국 병원에 오게 되는지에 대해서요. 영상 마지막에는 전립선의 압력을 줄이고 몸과 다시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간단하고 안전한 실천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진짜 효과를 내려면 지금 당신의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손진박입니다. 20년 넘게 수많은 남성 환자들을 진료해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확신하게 된 건 60세 이후의 남성을 진짜 아프게 하는 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모르고 지나쳤느냐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내용이 당신 마음에 닿는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더 많은 남성들에게 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저도 그래요 라는 한마디가 또 다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0세가 넘은 대부분의 남성들은 전립선에 문제가 생겨도 처음엔 통증도 없고 딱히 불편함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전립선이 서서히 부어오를 뿐이죠. 방광을 누르고 소변 줄기를 약하게 만들고 화장실에 자주 가게 만들죠. 한밤중에도, 회의 중에도, 산책 중에도요. 그리고 어떤 남성들은 자위 후에 이상한 피로감을 느낍니다. 아랫배가 무겁거나 살짝 따끔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냥 오늘만 그런가 봐. 자세가 이상했나? 나이 들어서 그래.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립선에 반복적으로 무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작지만 민감한 이 기관은 휴식 없이 자주 자극을 받으면 결국 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자위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반복되면 일주일에 여러 번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몸의 시스템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전립선이 부풀고 정액의 농도도 변하고 자위 후 회복되는 에너지도 점점 느려집니다. 이건 몸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런데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있어. 지금 바로 간단한 테스트 하나 해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아보세요. 배꼽 아래, 치골과 아랫배 사이에 손을 살짝 얹어봅니다.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그 부위의 긴장감, 압박감 또는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조금이라도 감지된다면 그건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병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 부위가 현재 민감해져 있거나 염증성 긴장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립선이 과부하 상태인 남성들은 이 부위의 감각이 무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위험한 징조입니다. 소변 조절이 약해지고 발기력이 줄고 심지어 장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모르고 지내면 남성은 무의식적인 반복 속에서 몸을 계속 혹사시키게 됩니다. 원래는 해방감과 기쁨을 주는 자위가 오히려 조용히 몸을 지치게 하는 원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저는 많은 환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라고 자신있게 말하던 분들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소변 줄기가 약해집니다. 밤에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게 되고 나중엔 통증이 오거나 정액에 피가 섞이기도 합니다. 그때 병원에 오면 전립선은 이미 너무 커져 있어서 약이 아니라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미리 막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첫걸음은 약이 아닙니다. 바로 몸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부담을 풀어주고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간단한 실천을 배워보겠습니다.
편하게 앉거나 등을 곧게 펴고 누우세요. 눈을 감고 항문과 고환 사이 부위, 회음부에 손을 얹습니다.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쉬며 4까지 세어보세요. 그와 동시에 아랫배, 특히 회음부를 아주 약하게 조여보세요. 마치 소변이나 가스를 참는 것처럼요. 그 상태를 2초간 유지합니다. 그 다음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몸 전체를 편안하게 풀어주세요. 이 과정을 5번 반복해보세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차분하게. 이 동작은 회음부 근육을 자극하고 전립선 주변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며 소변 조절과 발기를 돕는 신경을 다시 깨어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서울대학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남성들이 이런 복식 호흡과 함께 골반근 수축을 꾸준히 하면 전립선과 소변 증상 모두에서 뚜렷한 개선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비슷한 실험이 일본에서도 진행되었습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4주간 이 방법을 실천하게 했더니 60% 이상의 참가자들이 밤중 소변 불편 감소, 발기력 향상, 수면의 질 개선 등을 보고했습니다. 반대로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자위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전립선의 압력을 높이고 골반 근육을 쉽게 피로하게 만들며 신경 전달 물질을 고갈시켜버립니다. 결국 몸이 지치고 둔감해지는 것이죠. 이 효과를 더 크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루에 한 번 다음과 같은 루틴을 실천해보세요. 샤워를 마친 후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아랫배와 회음부 위에 2분 정도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 앞서 배운 호흡과 근육 수축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 열기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 부위를 진정시켜주며 내부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67세 남성이 계셨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 이 방법을 실천하셨죠. 2주 후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밤에 화장실 안 가고 푹 자게 됐어요. 아침에는 산책할 힘도 생겼고요. 이건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작은 실천입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내 몸을 느끼며 하는 실천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몸이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듣는 힘이 변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남성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전립선 부위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는, 하지만 실제로는 뇌와 기분, 수면에까지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위 후 찾아오는 정신적인 피로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성생활을 포기하지 않고도 말이죠. 그 영상은 지금 바로 아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클릭해서 이어서 시청해보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이 그 신호를 들으려 할 때 가장 크게 반응합니다.